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대중 관세를 절반 이상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다만 일방적인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이 날 수 있는 타점은 어떻게 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오늘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의 왕자님 해왕 마스터 그리고 수익 타점의 맥을 정확히 짚는다. 맥대장 마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맥대장 마스터님, 저희 해선시대에는 지금 처음 출연을 하신 네, 건데요. 맞습니다. 네, 수익 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네. 해외 선물계의 한의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해선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평선이라든지 보조지표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시장적으로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력들의 등에 타가지고 같이 보조를 마셔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매매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보조지표하고 이평보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해선 매매를 할 때에 타점 잡는 거라든지 매매 방법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잘 짚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해영 마스터님 이렇게 맥대장 마스터와 두 분이서 출연하시는 건 처음인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간만에 좀 이제 다른 분하고 출연하게 됐는데 네. 조금 사실 제가 이제 맥대장님 트레이딩하는 걸 봤어요. 오. 솔직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겸손하게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조금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관되게 뭐 시장 관련해서 이슈 정리하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맥대장님이 저보다 앞서신 것 같으니까 좀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영 마스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오늘 고수 두 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도 영광인 것 같고요. 두 분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간중간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사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듯 하더니 우리 시간으로 6시 이후 정배열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특히 고용지표가 대체로 견조한 것으로 보이자 좀 더 상승을 하면서 쭉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11시 1분경에는 19,077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1.39% 정도 상승 중인 19,0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재 미국 시장 위험 자산으로 다시금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양 마스터님, 지난번 방송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일단 관세로 인한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다.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공포는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파악해도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아직 공포가 안 왔다 이런 표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제대로 된 공포가 안 왔다고요? 네, 관세는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세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하락을 일으키는 증시에 대한 자금 이탈 이 정도만 평가를 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할 행동은 그때 우리가 이제 쇼트장 좀 길게 장대 음봉으로 왔을 때 그때만큼에 대한 상황 연출은 당분간 없을 거예요. 예, 이유인즉슨 굉장히 좀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핵심을 좀 집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또 단타장이 열릴 텐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이따 맥 대장님이 이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죠. 지지난주 통틀어서 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관세 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예. 트럼프의 목적은 관세를 하는 이유는 감세를 위해서예요. 감세. 자국 보호주의 감세를 위해서인데 지금 상하원에 관련해 갖고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미 꽤 지났죠. 그러면은 이전과 같이 중국 관련해 갖고 뭐 100% 수치를 넘는 관세로 이거 이슈화를 시킬 명분이 다 사라진 거예요. 명분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이제 해선 시대를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이제 관세 갖고 시장이 변동성을 일으키는 장세는 당분간 없을 거다. 예. 아시지만은 내용적인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은 지금 상황만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련해서 내용인데 네. 그 지금 상하원이 지금 통과했어요. 이미 감세안을 포함 내면 결의안이. 예, 지금 5월 26일 날 이제 메모리얼즈 데이인데 그때까지 최종 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업이 된 상황에서 이제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더 이상 이제 트럼프는 그때만큼에 대한 관세를 보복 관세라든가 뭐 이제 중국 관련해 갖고 더 팽창시킬 만한 위험 요소는 없겠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자산이 쏠리는 거예요. 예,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뉴스가 그렇게 나쁜 뉴스는 나올 가능성은 적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목적성 자체를 이미 이룬 거를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또 관세 얘기 나오고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 건 진짜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증시의 위협적인 요소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는 게 이상적이다. 예.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세 관련해가지고 더 나쁜 뉴스는 이제 제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트레이딩 할 때에는 너무 관세 관련한 이슈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현재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맥대장 마스터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맥대장 마스터님께서 기술적인 분석을 굉장히 잘해 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도 많이 전해주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단기적인 저점은 나왔다고 보시나요? 현재 단기 저점이 나왔는데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현재 지금 눌림목에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현시점에서 매수한다고 그러면 아닌 것 같고 전 지금은 중립으로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예, 그래서 지금 매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지 뭐 수익으로 본다든지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봐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버나이트 하지 말고 그날 흐름에 따라서만 봐야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실까요? 예. 아,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그 중간 지점을 지나야 되는데 네. 현 상태에서는
세력들의 중간 타점이 이제 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여기서 수익을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하루 급락했다가 하루 반등하고 이 반복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수익을 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상승 중에 있는데 네. 고점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점 원절이 왔습니다. 고점 나왔어요? 네, 아니 아. 고점이 나온 건 아닌데 네네네. 현 상태에서는 조정 자리 왔다고 봐야겠죠. 조정 자리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시장적으로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수익으로 볼 것인지 스케일프로 볼 것인지는 현재 있는 차트 위치가 어딘지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이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분봉이나 틱봉 보고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건 잘못되어 있고요. 시장적으로 매매를 하기 전에는 일봉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있죠, 개인들은.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 한다면은 지금은 중립이고 네. 지금은 스캘프 매매 전략으로 해서 당일 매매를 끝내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조정을 상황에서. 받고 네.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해왕 마스터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로 인한 지금 하락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만 포인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오. 이만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만이 이제 최고점이다. 2만이 네, 최고점이다. 앞으로 올 수 있는 2만 네. 내외. 이제 2만 500포인트 보고 있는데 일단은 네. 여기 오면은 사실 이제 주식은 사실 다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진짜 이제는 뭐 이제 남은 거마저 이제 좀 다 정리해라.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올해 초부터 사실 이제 현금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증시에 대한 위험 요소가 뭐가 있냐라고 관점을 했을 때 사실 이제 미국 부채죠. 부채. 근데 이제 트리거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리먼 사태 때랑 똑같이 뭐 MBS 관련해 갖고 문제가 있는데 네. 정확한 어떤 증시에 대한 하락 요소는 은행에 대한 파산이었다 이렇게 조금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미국의 많은 은행권이라든가 금융회사들이 많잖아요. 어떤 회사가 파산하고 먼저 스타트를 끊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 가진 어떤 이제 보유 자산이라든가 그 평가 자체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트리거 자체는 굉장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제 불안 요소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6월 이후 좀 진행이 되는데 좀 운이 나쁘게도 또 이제 금리 인하 타이밍이랑 굉장히 겹치는 시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조금 보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수준이. 네. 예, 제가 예전에 0.5포인트 넘어서면 이제 위험 수준 도달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이 1하고 0.5의 구간에 이제 위험, 이제 금융에 대한 이제 채권 위험 수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좀 딥하게는 설명을 못 드려요. 이건 내용이 너무 이제 1시간 분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증시는 다만 지금 관세 관련해서 이제 좀 회피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 내부적인 이제 국채 수준하고 이제 채권에 대한 이제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10년 장기물, 단기물에 대한 밸런스가 상당히 꼬여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꼬여 네.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사실. 미국을 신뢰하지 못해요, 지금 분위기가. 네. 전체 미국 저 위험한데 쟤 위험한데. 그러니까 지금 국채에 대한 장기물에 대한 수요도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안 되고 단기물만 수요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물을 안 산다 이 소리예요. 왜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만 돈에 대한 회전은 들어가야 되니까 단기물로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돈들이. 불안한 거죠 미국이.
근데 이 결과치가 저는 한 7월에 한번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해요. 7월에. 결국 국채에 문제가 생겨서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진짜 어려워요. 이게 국채라고 딱 정하게 찍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일단 국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국채 가능성이.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 일본이 던진다. 일본이 던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긴 한데 크게 아직까지는 위험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막말로 야 그냥 우리 그냥 미국 너네 큰일 나봐 던질래 하고서 진짜 던지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냥 붕괴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근데 지금은 그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무방한데 그러면은 미국 채권을 비롯해서 많은 보유를 한 어떤 헤지펀드사라든가 뭐 리먼 같은 회사가 또 한 번 붕괴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타임라인 기준이 이제 6월까지는 그게 보인다. 6월까지는 안정적이나 그 이후에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런 평가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평가는. 아시겠죠? 저도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사실 기술적으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월 이후에는 어떠한 트리거로 인해서 미국 시장 크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2만 포인트가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 2만 포인트를 도달한다면 현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대장 마스터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휘청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추세는 상방으로 바뀌었다고 좀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단기적인 고점은 일단은 2만 포인트는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다시 또 하락을 해서 네. 다시 또 뭐 전저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면 더 위로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만 500을 넘어서면 네. 더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오. 22,500까지. 그런데 실상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쌍봉 자리가 나왔을 때 사실은 제가 매도 의견을 해줬는데 네. 우리 그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그 쌍봉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 좀 더 차트를 제 차트가 이제 보이나요? 네네. 그렇구나. 잠시만요. 그러면 네. 지금 보시면 이거 보시죠. 네. 여기 쌍봉 자리 보이나요? 네. 하방이 크게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오르다 보니까 더 갈 걸로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적으로 상단에 고점이 나오게 되면 하단에 저점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저점까지도 내려오고 반등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추세선 추세가 현재는 상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봐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그 저점 자리가 딱 보이죠. 네. 지금 있네요. 추세선이 있는데 네. 이 추세가 이제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단기 고점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중심선의 이추가 이게 있고요. 그리고 2만 포인트가 이 자리입니다. 네. 볼펜 온갖 투가 있는데 현 구간이 이 자리고요. 그다음에 최고점 정고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까지는 정고 돌파하면 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 구간은 일단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는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차트는 우리가 매매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2만 포인트 갈 거야 이 대응보다는 얘가 언제든지 눌림 줘가지고 하단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가 나오면 반등이 이제는 크게 가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맥 대장님께서는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5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된다면 22500포인트까지 나스닥 선물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살짝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또 흘러갈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한번 기술적인 분석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8개의 지표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8개의 지표가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맥 대장님 준비해 주세요.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오, 두 분 다 관망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네, 먼저 해왕 마스터님부터 왜 관망 사인 드셨을까요? 아, 저부터요? 네, 네.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수급이 다 나왔어요. 아, 이게 좀 내용이 겹칠까 겹쳤으면 좋겠는데 네네. 사실 내용이 사실 이제 증시가 앞으로 이제 뭐냐면 힘을 굉장히 상방으로 쏟을 만한 요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관세 관련해 갖고 이보다 더 이제 나쁜 상황은 악조건은 안 가겠다 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불확실성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그거는 굉장히 남아 있는 상황 내에서 차트에 대한 앞으로 방향이 단순히 이제 그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박스 랠리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맥 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표현 중에 정말 공감 가는 표현은 시장을 스윙 이상으로 좀 끌고 가는 건 굉장히 무리 있는 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제 계속 언급했던 부분하고 맥락이 좀 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너무 커요. 위험 요소가. 그러니까 레버리지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언제 추세가 전환돼서 이제 다시 흐를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 이런 구간 내에서 굉장히 단타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차트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추세가 이제 저항 자리를 다 맞고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 중이다라고 좀 평가가 들거든요. 네. 예, 단순히 차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고점에 대한 포인트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측정되는 자리예요. 이런 구간은. 방금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당일 고점이 좀 달성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 내에서 새로운 매수에 대한 진입 타점을 찾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무리한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매도를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추세에 대한 부분이 매수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그냥 이제 시장이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좀 토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일단 당분간 박스권 랠리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위험 요소가 현재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고 항상 단타로만 대응하자라고 강조해 주신 것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분석 우리 맥 대장 마스터님께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제가 황금선 매매 교육을 해가지고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대략 제가 그렸는데 지금 고점 원질의 막권 영국이에요. 돌파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고요. 현 구간이 일단은 하방 라인 자리에 고점이 와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세로 가겠다. 이 의미는 오늘 사실은 1.52포인트가 아니라 지난번처럼
7%, 10% 급등이 나야겠죠, 그러면. 네. 예, 그래서 아직은 힘이 부족하고 현 구간에서는 조정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구간 한 며칠 갈까요, 그럼? 이게 추세를 이어가느냐 마나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차근차근 지지받고 가는 방향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급등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지금 시장에 우리 그 태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냐면 기술적으로 얘가 구간 마디마디 끊는 부분이지 이게 부분이 조정이 며칠 가겠냐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시장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지금 제가 대기에서 단기 고점을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 이 부분이 그죠? 그러면 조정이 여기까지 올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 현 구간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윙이 아니라 그날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 위에서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우리가 이게 그 하단 자리에서 이게 있다고 그런다 하면 하단에서 한다면은 당연히 제가 매수 사인 드리겠죠. 네. 이 하단 부분이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온다면 오늘의 저점을 딛고 내일 당연히 상승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부분이 강하지 않은 흐름으로 해서 마감된다 한다면 당연히 조정은 내일 운봉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이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이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가 나와서 이 부분이 탄탄하게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아까 혜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 바로 2만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단기 고점으로 온다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눌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봤을 때는 네. 관망 사인을 드셨지만 네. 수익에 날 수 있는 단기적인 매매 타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네. 네. 제가 지금 보는 단기 타점은 뭐냐면 네. 저는 항상 이게 60분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봉 상에서는 현재 지금 고점 문제를 알았지만 60분 상에서는 아직은 매수 온도가 좋습니다. 매수 우위라는 얘기 현재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앞에 종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짧게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매수 우위잖아요. 현재는. 네. 현재는. 그러면 틱봉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볼펜 하단과 상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뭐 한다? 매도를 쳐가지고 먹겠다 생각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매수 우위니 볼펜 하단에서는 매수를 해서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이 와가지고 볼펜이 깨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수 우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일단 매수로 우리가 오늘은 네, 단타로 매수. 접근할 수 있겠고 그죠? 그 타점은 타점이 볼펜 하단 데려오죠. 좀 길게 볼까요? 네. 자, 아래를 보시면 타점 나오는 자리가 우리가 볼펜에서 하단에서 뒤쪽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소문을 할 때 단타로 한다 하더라도 매수면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오전자부터 해가지고 번다 한다면 꾸준하게 상승이기 때문에 초반에 마법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면 실적으로 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수를 들고 꾸준히 봐도 좋지만 우리가 마디마디 끊어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 타점은 딱히 없나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지금 그게 현재.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정도파가 나기 때문에 네네. 현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내려오면 11,700 정도? 19,700 정도. 예, 19,117. 117. 네. 예, 이 라인에서 매수해서 빠르게 수익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망 사인을 주셨지만 오늘 단타로 또 접근을 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은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19,117포인트 선에서 매수로 접근하는 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 때로는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두 마스터님들이신데요. 마스터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맥대장 마스터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첫 강의인 만큼 아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맥차트 매매 기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이게 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보시면 맥차트는 기준에 따른 원칙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단순한 어떤 이평선을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 세력들, 주포들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차트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스윙하는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스윙 자리가.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60분봉 추세에 따른 5분봉 240팁 봉에서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60분봉에 기인해가지고 추세선 매매법이 있고 중심선, 그다음에 세력선, 그리고 마법선, 그리고 원투 매매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하나씩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맥차트 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 검정선이 마법선이고요. 마법선. 그러면 이 마법선은 뭐냐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그래서 시가가 위에 시작하게 되면 매수 우위고 아래에 시작하게 되면 매도 우위가 되는 겁니다. 매도 우위가.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볼벤 온과 투가 있고요. 단기 저점 자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추세선, 보라색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은 뭐냐면 추세가 우상방으로 가게 되면 뭡니까? 캔들은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세가 깨지게 되면 당연히 매도로 가겠지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세력선인데 현재 구간에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매수 위에 있다 한다면 이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성질이 있고요. 만약에 위에 있다 한다면 고점을 접근 못하고 저항으로 해서 매도로 가는 타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선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그 맥차트에 지지와 저항선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선들이나 지지와 저항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지선이 있다 한다면 상단에서 눌림이 왔을 때 지지받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얘는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요.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을 맞게 되면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고 난 다음에 폭나가는, 밀려가는 매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이게 선 하나가
지지와 저항을 같이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지선이 뭐고 저항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선 하나 자체가 캔들이 위에 있으면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캔들이 아래에 있으면 이 선 하나가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선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 예, 내용이 돼 있죠? 하나의 기준 자리가 지지선은 되고 저항선은 된다. 지지선이 따로 있고 저항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닌 하나의 선이 지지선도 되고 저항선도 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스윙 자리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 이게 다이아몬드 기법인데 기상선과 기하선이고요. 위에 보시면 상단에 기상선보다 녹색 선 보이죠? 이것이 보면 고점. 하단에 기하선이 보이죠? 기하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항생 여기 그 강의를 할 때 이거 타점 와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이 부분에서는 뭐 한다? 스윙 자리다. 요거 진입하게 되면 뭐 2, 3천틱, 만틱도 가는 자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간절히 주장했는데 다행히 오지 쪽으로 한 4천 정도 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좀 전에 항생 얘기 드렸고요. 항생에서 지금 보면은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은 뭐냐? 타점은 볼벤을 밀고 가던 캔들이 볼벤 위로 올라서는 이 타점이 있습니다. 하단에 이게 노란색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스닥 마찬가지로 60 보게 되면 볼벤을 이탈한 캔들이 뭐한다? 볼벤 위로 올라섰을 때 그리고 볼벤 지지가 나올 때마다 진입하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온다. 이게 바로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그래서 매도 추세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뭐만 본다? 매도만 본다. 매도만. 예, 꾸준하게 하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 바뀐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60분봉 추세선은 생명선입니다. 단기 매매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에 기인해서 볼벤 지지가 나오느냐 따라 가지고 타점이 명확하게 보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심선 매매 기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랬죠? 모든 선들이 지지와 저항을 얘기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그러면 중심선은 중간 타점이에요. 중간 타점. 이 부분을 돌파를 못하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쌍바닥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급등이 가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언제 지금 나스닥이 오늘 자리에서는 중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매수 우위가 강하긴 하지만 현 사점에서는 매수를 강하게 볼 수는 없다. 왜 그러냐?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중심의 지지가 지지선이 맞니라고 확인하러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가 탄탄해야지 다시 갈 수 있는 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가지고 스윙으로 보고 이만 갈 거니까 라고 진입했다가는 상당히 고전할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제가 뭐라 했어요? 세력선이다. 세력선. 세력들의 평균 단가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세력선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 세력들은 뭐냐? 매수 우위로 해서 나는 잡고 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 봐보시게 되면 세력선 따라가지고 꾸준하게 눌림 주면서 반등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하면 금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추세선도 보이죠? 보라색. 그래서 이 세력선은 뭐다? 세력들의 현재 차트에서 평균 단가다. 캔들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따라 가지고 캔들이 위에 있으면 매수 위, 아래에 있으면
매도 우위로 봐야 한다. 그리고 마법선. 마법선은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하루에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봉상에서 마법선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봉상에서 마법선이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시가가 마법선과 가깝게 시작하게 되면 그날 저점 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캔들이 위에 시작하게 되면 매수 우위로 강력합니다. 일봉에서 아래 시작하게 되면 마법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을 막고 급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일봉상의 마법선에서 캔들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가장 편한 매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세가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추세선이 60분선에서 만약에 하방이라면 제가 매도만 버렸죠. 매도만 언제 보느냐? 5분봉을 보시게 되면 볼륨 상단에서 매도 나왔죠? 매도 나오죠? 이게 매도로 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볼벤이 위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이 볼벤 상단과 하단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단에서 매수도 보고 매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추세가 하방일 때는 어느 한순간에 저점을 깨면서 시세가 무너지게 되면 급락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을 때는 내가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추세가 하방인 자리에서 매수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이탈해서 내가 본전 수익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하방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매수도 보고 매도도 보고 같이 수익을 더블로 내야겠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매도로만 해서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상방일 때 어떻습니까? 상방일 때는 계속 매수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적으로 매매를 할 때 제가 지금 오늘 차트 설명 몇 개 드렸는데 이 차트가 우리가 내가 단순히 하나 두 개 보는 게 아니고요. 차트는 연기해서 봐야 한다. 일봉상에서 출발점이 어딘지 그리고 60분 단기 추세에서 추세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체크한 다음에 5분봉과 240T 봉에서 매수이면 볼벤 하단에서 매수만 그리고 매도이면 볼벤 하단에서 매도만 하셔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손실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다시 본전가나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짧게나마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네, 맥차트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서 매매를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맥대장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맥차트 매매 기법에 의해서 수익 날 수 있는 타점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내일도 수익 날 수 있는 그 타점, 맥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맥대장 마스터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해양마스터 한번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상 가속화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오늘 지금 크루드 오일도 상승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지속적인 하방 추세가 아직도 힘이 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평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에 오펙 관련 이슈가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편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세에 좀 묻혀가지고 좀 혹시 유가 관련해 갖고 신경 크게 못 쓰실 수 있는데, 오펙에 대한 증산이 계획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증산에 대한 플랜을 짠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부분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추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 보시면은 제가 64달러에 대한 저항을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지금 64달러 이제 저항 레벨을 좀 맞고 좀 무너지는 위치 값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장에 대한 강도는 언제부터 세게 미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MACD 음봉 내려오면 그때부터 한 번 더 세게 하방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64달러에서 매도를 봤어야 되는데 늦은 건가요?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MACD 음봉 나오면 그때부터 또 본격적인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이슈 매크로 환경은 유가 관련해서 증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좀 오펙 입장에서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미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세 관련해 갖고는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쪽에 증산 관련, 유가 관련 관세는 이제 유예하였다. 이거는 계속 진행될 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요량은 좀 저조할 걸로 판단이 들어요. 네, 지속적으로. 네, 한 2주 전에는 가장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크루드 오일이다.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상품이 크루드 오일이다라고 하셨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진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네. 그냥 엔화밖에 없어요. 아, 진짜. 올 엔화로 한 해 미국 이것만 주식을 사는 거. 올 한 해 이것만 밀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엔화를 진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음,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엔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어떤 현물은 이제 원 대비 엔화 평가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상당히 올라가 있지만, 선물 지수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강한 지속적인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조정이 이제 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상승세에 더불어서 조정이 좀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지수로 따졌을 때 6,800 오면은 그때부터 장기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아요, 엔화를. 왜냐면은 이제 7월 하반기 들어가면은 이제 일본 BOJ 관련해 갖고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더불어질 거예요. 그래서 ETF 관련해 갖고 이제 엔화 관련해서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말까지도 보유해도 큰 문제거리는 없다, 이렇게 평가도 돼도 돼요. 제가 사실 이제 엔 관련해 갖고 미국채를 추천드렸는데, 저는 지금 국채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되고 있지만 국채 금리가 이제 고점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더불어 갖고 이제 엔화로 국채를 사는 그 상품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거냐, 더블업 할 수 있는 수익 계좌를 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평가 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 지금 아직 엔화 못 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물 지수 평가로 6,800 오시면은 그때부터 한 차례 더 대응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예. 진짜 불확실성이 굉장히 앞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네.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거든요. 최근에 유빅스 관련해 갖고 빅스 지수 관련해 갖고 굉장히 이슈였는데, 빅스도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모양을 그려요. 이건 유빅스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안정감을 좀 느끼는 시즌으로 돌입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다시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면은 엔화는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점프업 될 거다. 예. 근데 그 불확실성이 한 번 더 올 거다. 그러면은 레버리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수익성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네. 코스피 관련 질문이 들어오는데 코스피는 미증시 기준으로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500레벨이라고 했는데 그때 오면 코스피도 고점 가능성 높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은 바로 엔화 관련한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500포인트가 온다면 코스피도 고점이 나온 것이니 그때 현금화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두 분의 마스터님들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